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유럽에 이어 북미, 미국에서도 이제 모든 전기차의 슈퍼차저를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6월 FOMC 의사록을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테슬라 주주시면 3대1 주식 분할과 관련해서 투표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요. 경기 침체 그래도 주가는 오르고 있다. 팩트는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3대 지수가 보시면 장중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장 막판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중 내내 롤러코스터를 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시간 오후 몇 시일까요? 우리 시간 새벽 3시경에 연준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오후 한 미국 시간으로 오후 한 1, 2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6월달 FOMC 회의를 통해서 0.75%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있었죠. 역시 그때 파월이 기자회견했을 때 했던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강한 통화 정책으로 인해 어느 정도 리세션,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경기 둔화보다도 물가부터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그 얘기를 똑같이 되풀이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 심화됐다고 할 수 있겠고요.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2.98%의 모습을 보여줬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보다 덜한 2.9% 초반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다시 한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죠. 올해만 들어서 벌써 세 번째인데 아직도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은 향후 한 17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경기 침체 상황에 맞닥뜨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2거래일 연속 지금 유가가 100%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7월 들어서 유가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너지주는 하락을 했고요. 금리가 내려가는 모습 때문인지 금융주도 좀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맵을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에너지 주식 요새 유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하락을 보여주었고 미국의 대형 은행들 뭐 JP모건,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요새 금리가 낮아지는 모습 때문인지 오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테슬라는 0.57%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뭐 테슬라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우려감 때문인지 오늘 소폭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주식들, 빅테크 기업들 다 상승하는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미디어는 경기 침체 공포 상황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뉴스 어떤 것을 보더라도 경기 침체라는 단어는 주식시장에서 지금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유가가 떨어져야지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고 얘기를 했죠. 솔직히 유가가 지금 100달러 이하로 떨어졌으면은 뭐 나쁜 게 아니죠.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완화되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는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관련돼서 뭔가 퍼드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가가 떨어지면 좋겠다고 했던 미디어들은 이제 떨어지면요. 경기 침체라고 또 우려감을 조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7월달 들어서 유가가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급속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달 들어 유가가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나스닥 차트도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거래일 연속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최근에 100불 이하로 떨어지면서 나스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그 누구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도 모르게 지금 나스닥 차트는 저점을 올리면서 지금 신압으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팩트는 국제유가가 100불 이하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함으로써 나스닥의 주가는 3일 연속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면서 인플레가 완화된 상황에서는 주가가 지금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뉴스와 미디어는 참고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뉴스와 미디어에서 만들어내는 뭔가 주관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무시하고 넘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오히려 뉴스와 미디어가 좀 더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은 역발상으로 투자를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 침체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를 잡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고, 최근에 인플레이션의 완화는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미국 시간 장중에 오후에 연준의 6월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경기가 둔화가 오더라도 더 제약적인 정책이 적절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정 부분 경기 둔화를 감수하더라도 물가부터 잡겠다라고 하고 있고, 자, 물가를 잡으려면 연준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자, 큰 폭의 금리 인상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달에도 FOMC 회의가 있죠. 7월 27일 정도에 또 한번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될 것 같은데요. 0.5%에서 0.75%의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물가는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준이 큰 폭으로 최근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게 정말 시장에 작용을 하는 건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일단은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상황이 이미 맞닥뜨렸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내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유가의 경우는, 기름값의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120불, 130불까지 오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닥터 코퍼라고 유명한 이 구리 가격 있지 않습니까? 구리 가격은 실물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정치적이나 지정학적 이유에 크게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여러 제조업에 쓰이는 원자재가 구리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은 정말 실물 경제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고요. 자,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제조업 지수가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뜻이고요. 구리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제조업이 좀 안 좋아질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최근에 구리 가격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구리 가격은 최근 고점 대비 20% 이상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와 더불어서 최근 CPI 지수를 급속하게 올렸던 게 식료품 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 3대 곡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옥수수, 밀, 콩 역시 최근 고점 대비 25% 이상이나 가격이 떨어졌어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30%, 밀 같은 경우는 37%, 콩도 27%나 최근 고점 대비 하락을 했고, 최근 고점은 5월달, 6월달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니까요. 곡물 가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거의 돌아왔고, 그 수준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달에 발발을 했다고 하면은 그때보다도 더 낮은 지금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하반기 말로 갈수록 정말 물가 지수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7월 13일에 6월 CPI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6월 달까지는 특히 유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쌌었어요. 120불을 넘겼을 때도 6월 초순, 중순에 있었기 때문에, 자, 이번 달에 발표될 6월달 CPI 지수까지는 상당히 높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컨센서스도 5월달이 8.6%보다 더 높은 8.7%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7월 초가 되면서요, 유가가 급격히 100불 이하까지 하락을 했고, 좀 전에 보셨듯이 곡물 가격도 지금 20% 이상 크게 하락을 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7월부터는 좀 괜찮은 모습이니까 8월에 발표될 7월 CPI 지수부터는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8월부터 어느 정도 CPI 지수, 물가 지수가 낮게 나오면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충분히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도 일찍 맞는 게 낫겠다. 7월 달에는 그냥 자이언트 스텝까지 금리 인상을 해버리고요. 금리를 한 번에 많이 올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속도를 올릴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렇게 물가 하락세가 이제 지속이 된다면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연준이 목표하는 거는 9월달, 11월달까지 한 3%까지 금리 인상을 하는 거고요. 9월, 11월 이후부터는 좀 더 인상 속도가 줄어들 수 있고, 기존의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의 금리 인상을 했던 속도와는 다르게 가을부터는 0.25%의 스몰 스텝 금리 인상이 이어진다면은
주식시장에 충분히 흥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속도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 큰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8일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도 인플레이션 완화와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 10월, 올해 가을부터는 그래도 시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좀 여러분들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기가 상하이가 6월달 완전 정상화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 실력을 보여주었어요. 자, 4월달에 기가 상하이가 1500대밖에 딜리버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바로 코로나 락다운 상황, 코로나 봉쇄 상황 때문에 공장을 거의 4주 정도 쉬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4월달에 충분한 생산량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암울한 수치를 내보였는데요. 자, 6월달에 벌써 78,000대를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가 상하이가. 그러니까 3월달에 66,000대 정도 인수를 한 다음에, 인도를 한 다음에 78,000대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역대 최대 수량을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진정한 기가 상하이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기가 상하이가 78,000대씩 월에 뽑아낼 수 있다면은 분기로 따지면 3개월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23만 4천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2분기에 테슬라 전체 인도량이 25만 5천대, 25만 4천대 수준이었죠. 그러면 기가 상하이가 이제는 혼자서도 테슬라 2분기 전체 인도량을 달성할 수 있는 캐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숫자가. 자,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요. 이번 6월달에 테슬라의 기가 상하이는 7만 8천대를 인도하면서 올해 가장 높은 인도량 수치를 보여주었고요. 자, 이 주황색은 2021년 인도량인데 6월달 인도량, 2021년 6월달 인도량이 33,000대로서 전년 대비 135%나 급상승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가 상당히 기대가 되겠죠. 테슬라는 6월 11일부터 정상적인 이제 가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동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역대급 수치를 찍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란색은 2020년 수치고요. 보시면 2020년, 2021년, 2022년 그렇게 상당히 큰 폭으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기가 상하이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캐파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이 그래프는 테슬라르크맨이라는 트위터 분의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메인 뉴스죠. 테슬라는 이제 북미, 그러니까 미국 지역이죠. 미국 지역에서 모든 전기차에게도 슈퍼차저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배경 화면을 보시면요, BMW의 전기차죠. BMW 전기차를 타시는 이분께서 지금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만족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는 유럽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 지역에는 현재 13개 국가에서 슈퍼차저를 타 브랜드에 개방을 함으로써 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테슬라의 사명을 지속해서 준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올해 말이나 될 것 같아요. 빠르면 올해 말부터 북미 지역,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에도 비테슬라 유저에게도 슈퍼차저를 개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는 이미 백악관에 제출한 테슬라의 문서를 통해서 공식화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바이든 정부는 계속해서 EV 인프라를 늘리려고 하고 있죠. 바이든 정부는 실제로 한 700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약 1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계속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바이든 정부에게 그렇게 인정은 크게 못 받고 있지만 그래도 테슬라의 사명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테슬라 자체의 프로퍼티라고 할 수 있는 슈퍼차저를 타 브랜드에도 개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초반에는 아무래도 테슬라 유저들에게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혼자 쓰다가 남과 공유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반발이 있을 수 있겠죠. 다만 테슬라를 타는 분들은 저는 오픈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테슬라의 사명에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테슬라가 열심히 슈퍼차저를 더 만들어야 되겠죠. 실제로 기가 뉴욕, 그러니까 테슬라의 솔라루프랑 슈퍼차저를 만들고 있는 기가 뉴욕에서는 1600명 이상이나 직원들을 고용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슈퍼차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테슬라 유저에게도 슈퍼차저를 공급을 해야 되니까 연말로 갈수록 생산 속도는 더 빨라질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점은 에너지 시장을 장악하는 게요, 정말 큰
뭐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자동차가 개발이 되고 기차가 개발이 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회사는 정유 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러한 정책은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에너지를 파는 것은 제조업이랑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정말 큰 캐시카우가 향후에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 뉴스로는 3대1 주식 분할 관련해서 지금 테슬라 주주들은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2022년 주주총회는 8월 4일에 있을 예정이죠. 자, 그 전까지 주주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는 테슬라 IR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와 관련된 안내 사항들이 있고요. 아마 본인의 메일 박스에 들어가면, 이메일 상자에 들어가면 자신이 쓰고 있는 증권사에서 아마 이메일이 왔을 건데, 테슬라는 아마 스팸 메일함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스팸 메일함까지 잘 살펴보기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자신이 이용하는 증권사로부터 테슬라의 주주총회와 관련된 공문을 받지 못했으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에 연락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대표적으로 로빈후드 같은 데가 있죠. 자, 아마 우리나라 주주분들은 우리나라 증권사를 많이 이용을 하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 All Other Brokers라는 말도 있죠. 아무래도 뭐 메일이 안 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나 투표가 하시고 싶으신 분은 해당하는 증권사에 연락을 해보시면은 뭐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는 어제 인스타그램에요, 새로운 비디오를 업로드했는데 자동 세차 모드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동영상 같이 봐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자동 세차장에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음악이 나오면서 이렇게 조명이 바뀌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다른 레거시 기업들과 차별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OTA 기능을 통해서 새로운 기능, 재밌는 기능까지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테슬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차, 재밌는 차를 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이를 통해서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이고요. 브랜드 로열티도 높이고 있겠다. 그리고 브랜드의 요새는 감성,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브랜드 감성, 이런 감성적인 모습들도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테슬라라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뭐 자율주행 개발이나 뭐 2천만 대까지 판매를 확장하려면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요. 자, 이렇게 세심한 사항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 뭐 감동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